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건강솔루션 TV닥터 처방전입니다. 오늘의 건강 주제는 만성 기침입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 병기섭 선생님 모시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호흡기내과 전문의 변기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보통 기침이라고 하면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증상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 기침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요? 기본적으로 기침은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관지에 외부 이물이 들어왔을 때 기침을 통해서 우리는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기침을 하지 않아서 외부에서 들어온 먼지가 몸 안에 쌓인다면 우리 몸은 좀 더 자주 아프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분이 회사에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출근하면은 기침을 계속해요 라고 호소한다면은 기침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 설명드립니다. 기침약을 먹어서 그 기침을 멈추게 한다면은 그 회사에 있는 많은 먼지가 환자분 몸 안에 쌓여가지고 폐가 더 안 좋아진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기침은 내 몸을 지키기 위한 신호였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침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기관지에 외부로부터 나쁜 것이 들어올 때 하는 경우가 많고 네. 때때로 나쁜 것이 기관지 안에서, 폐 안에서 생성돼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나쁜 것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두 번 정도 하는 기침들은 우리가 생리적 기침이라고 표현하며 이제 주변 환경에 의한 기침도 있고 알레르기 비염이나 위산 역류 같은 뭐 이런 것들도 기침을 만들면서 이런 증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기침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수면에 방해가 된다면 병적인 기침을 생각하고 병원에 와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는 이 만성 기침이잖아요. 얼마나 지속되는 기침을 만성 기침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만성 기침은 발열 없이 열이 나지 않는데 8주 이상, 보통 2달 정도죠. 그 이상 기침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기침은 이제 급성 기침, 상기도 감염이라든지 바이러스 질환 같은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들은 보통 3주 안에 호전됩니다. 이제 3주에서 넘어가지고 8주까지 가는 기침들을 우리가 아급성 기침이라고 따로 분류를 하는데 네. 양쪽에 섞여 있죠. 상기도 기침 후에 하는 기침 증후군들이 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때때로는 만성 기침으로 넘어가는 전 단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만성 기침의 원인은 도대체 뭔가요, 선생님? 네. 만성 기침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폐 자체의 원인이 있는 경우와 폐 외의 원인으로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은 폐보다는 폐 외의 원인으로 만성 기침을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폐에서 생기는 만성 기침의 원인들은 이제 1번 중요한 병이겠습니다만 폐암, 폐결핵, 그리고 천식 같은 요 3가지 병들이 만성 기침의 원인이 될 것이고요. 네. 폐 외의 원인으로 생긴 기침들은 딱 3가지. 비염, 그다음에 위산 역류, 그리고 이제 특정 고혈압 약들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만성 기침에 동반된 다른 증상이 있을까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궁금한데요. 그 만성 기침에 동반된 증상들이 있다면은 원인을 더 쉽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폐암이나 폐결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온다든지 하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뭐 체중 감소해요, 뭐 밥을 먹기 싫어졌어요, 식욕 부진이 동반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런 원인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천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만성 기침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뭐 8주씩이나 되기 전에 막 이제 기침도 하는데 숨이 차서 생활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병원을 빨리 찾게 됩니다. 네.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적으로 비자발적인 기침, 그리고 한 번 할 때 연속적으로 나오는 기침 2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제 뒤로 넘어가는 콧물이 있는데 본인이 그걸 이제 콧물이 넘어간 걸 자각했을 때는 콧물을 훌쩍거리게 되면서 식도로 넘기게 되는데 내가 자각하지 못할 때 콧물이 툭 내려오게 되면은 기관지 입구에 콧물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기관지가 이제 들어오지 말라고 이게 나갈 때까지 심하게 연속적으로 기침시키면서 이제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비자발적으로 연속되는 기침, 콜록콜록콜록 하는 이런 증상들이 생겼을 때는 비염으로 인한 기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폐 원인이 있는 경우, 또 폐 이외의 원인이 있는 경우 등 만성 기침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 기침이 8주 이상 지속된다면 만성 기침 의심해 보시고 호흡기 내과에서 진료를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똑똑쌤 도와주세요. TV닥터 처방전, 지금부터는 개인 맞춤형 처방전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자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째 목에 이물감이 느껴져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기침만 계속하고 있어요. 평소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상이 있기는 한데 이게 기침이랑 연관이 있는 걸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만성 기침을 유발하기도 하는 건가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이제 위산 역류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목에 이물감, 주로 환자들이 호소할 때 목에 뭐가 붙어 있어요. 캑캑해도 잘 안 나와요. 열심히 뱉어내면 동글동글한 조그만 가래가 나요. 이렇게 손짓도 잘 하시고요. 네. 예, 이제 목소리 변화나 목의 이물감, 입마름, 또 때때로는 가슴에 통증이 동반되는 이런 것들이 다 역류성 식도염하고 관련이 있고 이제 뭐 정확하게는 위산 역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기침이 중증상인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뭐 소화 문제랑 이런 걸 연관시키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진단이 지연돼서 오래돼서 오기도 하고요. 네. 이제 특징적으로 밤에 기침이 심하거나 누웠을 때 더 자주 나오는 경우라면은 위산 역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꼭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이제 역류성 식도염보다는 이제 우리가 위산 역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제 위산이 역류한다고 해서 꼭 식도에 염증이 생기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위산 역류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네. 이제 위산 역류를 내가 평상시에 알고 있고 생활 습관도 교정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약도 잘 먹고 있는데 계속 증상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위산 과다의 원인이 다른 게 있지 않는지 위내시경 검사 같은 걸 해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위산 역류, 만성 기침의 원인이 되기도 하네요. 위산 역류 증상이 계속 나타나신다면 내시경 검사를 먼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만성 기침으로 5달 넘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만성 기침이 낫질 않아서 천식이나 폐렴 등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선생님 괜찮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이 만성 기침의 원인 중에 천식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제 천식은 알러지에 속하는 질환입니다. 우리가 이제 몸에 두드러기가 나듯이 이제 기관지에 두드러기가 나서 부어 올라가지고 기관지 내경이 좁아지고 그 때문에 기관지 내부에 제거해야 될 물질들이 쌓여가지고 염증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천식이 되는데 네. 이제 만성 기침의 원인 중에 이제 비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비염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알레르기 비염도 있죠. 네. 알러지 비염. 이제 알러지 비염은 나한테 들어오는 알러지 유발 물질들을 콧물 기침으로 밖으로 내보내는 병입니다. 근데 만약 이제 알러지 비염이 너무 심해서 그리고 뭐 밖에서 들어온 물질들이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콧물 기침으로 방어를 다 못 해낸다면은 그 알러지 유발 물질이 우리 숨쉬는 기관지로 들어가겠죠. 이제 그것 때문에 기관지에 두드러기 나기 시작하면은 천식으로 이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알러지 비염은 연관성이 확실하게 있고 그 외의 원인들 뭐 위산 역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천식하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만성 기침을 유발하는 원인 질환을 먼저 파악하는 게 만성 기침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우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TV닥터 처방전, 만성 기침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만성 기침,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선생님? 이게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지겠죠? 만성 기침의 원인이 만약 알러지성 비염이라면은 이제 알러지 유발 물질을 파악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 너무 심한 증상은 약으로 조절하면서 경과를 볼 수 있고요. 보통 많은 수의 이제 알러지 비염 환자들은 이제 봄철 꽃가루 알러지거나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뭐 진료를 보다 보면 만성 기침의 원인으로 부비동염, 축농증인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축농증 치료를 하면은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서 사연자의 경우처럼 위산 역류 증상이 있는 만성 기침이라면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만성 기침의 원인이 위산 역류 쪽이라면은 약물 치료보다는 이제 생활 습관 개선, 음식 조절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를테면은 이제 식사 후에 1시간 반 정도는 이제 뱃속에 음식이 있을 때는 눕지 않아야 되고 네. 이제 뭐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뭐 심한 운동을 하거나 해서 배에 압력이 올라가는 상황들을 피해야 됩니다. 주무실 때는 뱃속에 가급적 빈 상태로 주무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위산이 많이 나오게 하는 음식들을 피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매운 음식, 알코올, 카페인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 우리 위장을 자극해서 위산을 많이 나오게 하는 음식입니다. 이제 껌, 사탕, 초콜릿 같은 경우는 우리 위산 역류 환자들이 입마름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긴 하는데 네. 우리 뇌가 음식을 씹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음식도 안 들어가는데 위산이 나오게 해서 이제 위산 과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면서 생활 습관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성 기침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처방전 정리해 드립니다.
네, TV닥터 처방전 오늘은 만성 기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침은 우리 몸의 방어 기전입니다. 기침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벼운 기침들은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런 기침이 내 생활에 영향을 주고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으로 꼭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처방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